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이번에 지원 포부랑 경험 및 경력 활동은 변경사항이 없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 준법 정신과 윤리 의식이라고 해서 이 본인의 나의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 중에 이 과정을 거친 내용을 적어라. 이 내용과 다 항목과 이 라 항목, 대인 관계 이 부분은 늘 항상 물어봤던 LH 항목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정도가 추가됐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와 나 항목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다라 마 항목은 보지 않습니다. 실제 이거를 이 인사 담당자가 다 읽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서류 통과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도 한 발 더 앞서 나가고자 하신다면 이 가와 나 항목에 엄청난 공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탈락한 자소서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지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의 사업 관심도와 지원자의 직무 역량 중심의 기여 방안을 물었고, 나에는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활동, 그리고 직무 수행 시 그 활용 방안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쓰이는지 이런 거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뭘까? 도시재생이냐, 주거복지 사업이느냐, 아니면 공공주택 사업이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사업에 관련된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찾아라. 그것을 정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직무 기술서를 보시고 어떤 부분이 능력으로 필요한지 경영기획, 경영평가, 총무, 자산관리, 인사 등등 여러 능력 단위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다 갖춰진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고 어떤 기술력을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할지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사업과 어떤 부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자소서 작성하기 이전에 꼭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원포부인 가 항목과 나 항목 기준으로 기존의 서류에서 탈락한 자소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뜯어볼게요. LH의 여러 경영 목표 중에 관심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이다. LH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있는 점을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의 문장, 과거에 대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통해 개념을 알게 되었고 도시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 다양한 주체들과 적용 기술이 융합되어 도시재생 사업이 된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점 때문에 관심을 끌게 되었다. 지금 직무 역량과 기여 방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자소서에 500자밖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재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이게 총 185자거든요. 이 불필요한 문장입니다. 또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아르바이트인지가 없습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대외적인 소통 능력, 봉사활동을 통해 팀원 간의 교류를 통해 대내적 소통 능력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이라는 게 있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왜 쓰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이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내 핵심 역량을 소통 능력 두 가지를 작성했다. 면접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쓴다고 하면은 소통이 도시재생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역량과 더불어 도시재생에 관한 지식과 관심을 발판으로 삼아 일반 행정 직군의 책무를 성실히 하겠다.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을 계속 습득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 더 활용하고자 이런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더 실무적인 나의 역량을 쌓는 과정을 노력함에 따라 행정직에서 필요한 어떤 역량을 기르는데 성실하게 그동안 임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LH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내부 LH의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서 어떤 기여 방안을 제시를 할 건지를 지금 묻고 있는데
기여 방안에 대한 부분이 없고 이바지하겠습니다로 끝났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목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될 것은 입사 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500자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자소서 나 항목에서 이 전문성 향상 기준의 봉사 단체에서 내가 했던 역할을 쭉 적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 항목을 보고 여기 이렇게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분의 직무 역량과 강점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는 도시재생에 이 삶의 변화를 창조하는 경영 목표에 가장 큰 관심사를 표현했고요. 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의 불균형 해소를 이끌어내는 도시재생 사업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접하였고 지식을 통해서 학습했다 이거죠. 최근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의 한계점과 대중소 도시들의 계획 수립 체계의 차이로 인한 한계점 또한 학습하며 전반적인 사업 이해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시 보시면 도시재생 개념을 행정과 건강도시라는 강의를 통해서 배웠다. 저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서 알게 된 점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한 이 원도심 주민들의 수많은 외벽 페인팅 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자원관리 등의 재생 실무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 역량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이런 한계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이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다. 네 번째가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보면 서울시 기준으로 이런 네 가지 한계점들을 제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실제 도시재생 사업이 수년간 진행함에 따라 가장 한계는 활성화 지역에 너무 국한이 됐다. 그리고 계획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시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아까 설명하셨던 경험과 내가 학습했던 부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한계점들을 접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겠다. 또는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선하겠다. 각 유형별로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경험을 통해 쌓은 나의 지식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이 부분을 최대한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문성 향상을 했던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 나 항목에 대해서 왜 탈락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2016년에 이런 거 불필요합니다. 필리핀으로 이런 거 불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해외 봉사활동 당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민가의 외벽 재건 작업 팀장으로 나는 어떠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런 게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전에는 뭘 했고 이후에는 뭘 했고 이렇게 쭉 열거 형태로 하셨는데 당시의 팀원과 또는 그 나라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과 만들었던 최종 성과는 무엇인지 그 전문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이 두 번째 항목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했던 나열 형태로만 쭉 썼습니다. 출국 전에는 어떤 걸 했고요. 출국 후에는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500자가 좀 아쉽죠. 그리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제반 업무를 했다. 쭉 이것도 역시나 쭉 설명하시면서 나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해준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런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 민가 거주민들의 바라는 이런 외벽 디자인을 통하여 쌓은 나의 전문성이 그리고 이런 협업 과정을 통해서 강화된 나의 역량이 뭔지를 표현하셔야 되는 게 좋은 자소서인데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LH에서 행정직으로 입사해서 이런 사업계획 수립, 비품관리, 업무 지원 등의 여러 가지를 해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행정직으로서 중요한 역량이 뭔지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사업계획 수립이랑 인력, 비품관리 등을 했던 경험, 이런 국토 이용 효율화, 국민경제 발전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으로서 지원할 때 어떤 역량을 가장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LH에 표현하는지를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역량을 쌓았던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재학 시절에 원도심의 세태 원인 분석 방법과 자원조사를 통한 지역 잠재력 도출 과정, 그리고 지속성 기반의 활성화 지역 지정 단계까지 스마트 도시재생 전략을 학습을 하였고,
무엇보다 주거 환경 개선이 주는 주민들의 상대적 결핍 심리 해소를 각종 실 사례를 통하여 배우며 사업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나는 학습했다. 학습적인 부분을 일단 첫 번째 역량으로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봉사 활동을 통하여 빈곤 지역 주민들의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몸소 실현해보고자 외벽 페인팅 그리고 재건축 봉사를 추진하였고, 페인팅 기술 전수, 그리고 원주민 스스로 선호도 높은 그림 선택 과정부터 협업을 통한 벽화 완성 단계까지 함께하며 지역 활기를 되살리는 성과를 같이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하여 원주민들과의 협업, 그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상의를 통해서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 이런 사례를 두 번째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처럼 입사 후에 각 지역별 워크숍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는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 잠재력을 감안한 장래 수요와 연계 분석,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재생 전략을 수립하며 국민 중심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분 기준에서 뽑아내야 될 핵심 역량은 크게 두 가지고, 이런 두 가지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작성을 더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500자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체감하시라고 이렇게 쓰시면 500자입니다.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역량은 무엇이다, 그것을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하시면 나중에 이것이 자기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셔야 나중에 면접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 항목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일단 무조건 글로 계속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요약,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리고 업무를 뭘 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개조식으로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자소서가 첨삭이 되는지도 보여드릴 겸, 그리고 자소서를 어떻게 역량형 자소서를 쓰시는지 이 부분도 알려드릴 겸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나 항목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시와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최대한 작성을 해주시고요. 별도로 첨삭 요청하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언제든 첨삭 요청 신청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최종 문장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이 댓글로 달아 놓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항목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